오늘 지브리 티어 메이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S, A, B 막 그런 식으로 티어를 나누지 않았고요. 좀 추천하는 식 이런 분들이 보기에 좋다. 첫 번째는 칼리오스트로의 성인데요. 이건 사실상 엄밀히 따지자면 지브리 아니지만 제가 이걸 예전에 CGV에서 봤거든요. 그 홍보 문구에 뭐 미야자키 하야오 막 그렇게 써 있어서 봤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특히 개인적인 궁금증도 있었어요. 루팡 3세라는 이 애니메이션이 진짜 일본에서 제일 국민적인 애니메이션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루팡 3세랑 중절모스 총잡이 있거든요. 루팡이 이제 돈 털고 도주하다가 그 창문 밖으로 이제 훔친 돈을 다 뿌려버립니다. 그래서 그 파트너가 너 뭐야 미쳤어 하니까 이제 루팡이 이거 위조 지폐야. 그렇게 말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고 그 이제 위조 지폐의 비밀과 진실을 캐내는 내용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요소들이 많아서 일단 좋았어요. 코난이나 그런 거 볼 때도 살인사건 그런 추리보다는 막 미스테리 쫓고 그런 걸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막 시계탑 그런 수수께끼도 나고 그래서 좋아했는데 지브리를 좋아하면은 두겠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지금 특히 이건 넷플릭스에도 없고 애플 TV인가 거기를 따로 가입해서 봐야 되는데 저도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만 구독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이제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 자체가 되게 꺼려진다? 지브리를 좋아하면 이제 그렇게 수고를 감수하고 볼만하다 그 정도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지브리의 시작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분이죠. 바람계곡에 나오실까? 여기도 사실 엄밀히 따지자면 제가 알기로 그 지브리 영화는 아니에요. 나중에 미야자키 하야 감독님이 이제 뭐 사가지고 지브리 이제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일단 이것도 두자면은 지브리를 좋아하면에 두겠습니다. 이것도. 왜냐면은 이게 진짜 명작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나우시카가 이제 세계가 한번 뭐 대충 멸망한 뒤에 이제 살아나가는 사람들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숲에서 이제 계속 독성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은 곧 있으면 멸망을 해. 나우시카는 그 독성을 해독하고자 하고 어느 다른 쪽에서는 이제 숲을 쓸어버리자라는 의견도 있는데 문제는 이 숲을 공격하면은 오무라는 거대한 벌레가 있는데 이 벌레가 진격의 거의 따물림처럼 그냥 인간 도시를 쓸어버립니다. 그래서 함부로 그 숲을 공격을 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오브의 디자인이 굉장히 잘 만들어졌는데 굉장히 잘 만들어져서 오히려 혐오성이 좀 있어요. 저도 이거 나우시카를 최근 들어서 봤고 나우시카 첫 기억은 제가 어렸을 때 도서관 같은 데서 이제 책 같은 걸 봤는데 이렇게 보다가 그 오무가 너무 징그러워서 책을 덮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엄청나게 좋은 영화고 명작이지만 분명 그 오무의 디자인에 분명 그 호불호가 분명히 있고 그리고 이게 사실 나우시카가 1970년대, 80년대 그 영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애니메이션을 보면은 비행기가 날아다닐 때, 그러니까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느낌이 아니라 비행기 모형을 이렇게 두고 이렇게 카메라가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진짜 지브리의 출발이죠. 네, 천공의 성 라퓨타인데요. 그 탄광 마을에 사는 타즈라는 소년이 하늘에서 내려온 시타를 만나면서 벌어지는 일이죠. 책은 그 재개봉을 해가지고 영화관에서 처음 봤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영화관에서 봐서 더 좋았던 거는 지브리 하면은 음악도 엄청 유명하잖아요. 배경에 깔린다 해가지고 BGM이잖아요. 영화관에서 봤을 때 되게 앞에 깔리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어떤 영화를 막 몰입하 본다는 느낌이 아니라 제가 진짜 거기 체험하는 느낌을 받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특히 여기에서도 나오시 명장면이죠. 이제 시타가 하늘에서 내려가서 파즈와 만나는 장면. 이 장면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둔다 하면 살짝 이런 모험 활극은 킬링타임용으로 오늘 뭐 볼 거 없나 했을 때 그렇게 편하게 보는 영화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딧불이 묘. 유일하게 울었던 그리고 또 두 번이나 울었던 영화인데요. 이제 전쟁 중에 살아남기 위해 분투하는 이 두 남매의 이야기. 지브리를 좋아하면 두도록 하겠습니다. 반딧불이 묘가 되게 엄청나게 좋은 평도 받고 전쟁의 참사? 이러니까 전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알려주는 영화인 것 같은데 제가 두 번이나 울었지만 사실 제가 좋아하지 않는 쪽의 영화예요. 그 이동진 평론가님이 공업적 체류법 이제 사람들의 눈을 꼬집어서 눈물이 나는 영화 제가 그런 영화를 선호하지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해피엔딩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다음은 이웃집 토토로입니다. 지브리 영화가 뭐야 추천을 할 때 사람들이 이제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이 토토로죠. 토토로 어렸을 때 봐가지고 잘 기억은 났는데
그 지브리의 감성을 느끼고 싶다 하면은 진짜 좋은. 거기에서 나오는 막 고양이 버스 아니면은 그 토토로 음악 막 그런 요소들이 너무 좋다. 주인공들이 자매인데 어머니가 아파가지고 요양차 이제 시골로 내려가서 벌어지는 일들 이것도 좀 편하게 볼만한 것 같아요. 지금 다시 재개봉한 영화죠. 마녀 배달부 키키는 분명한 매니아층이 있어요. 지브리에서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를 꼽으라 하면은 이 검은 고양이 지지. 이 지지가 참 귀엽거든요. 그래서 두자면 힐링 받고 싶을 때 두고요. 제목에도 나와 있다시피 이제 키키가 마녀인데 이 마녀들은 13살이 되면 이제 따로 독립을 해야 돼요. 이제 새로운 마을에 떠나가지고 거기서 정착을 하면서 적응하면서 나가는 이야기인데 지브리가 아동용 그런 애니메이션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 마녀 배달부 키키는 제가 느꼈을 때 되게 성인들을 위한 동화라는 게 딱 느껴졌어요. 이제 키키가 새로운 마을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방을 구하고 생필품을 사러 마트에 갔는데 거기에 대사 중에서 생필품이 왜 이리 비싼지 지나가면서 예쁜 옷들이 있는 가게들 보면서 보고 마음에 들어 하지만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리고 거리에서 이제 꾸민 또래 애들을 보면서 또한 자격지심도 들고 그게 저는 상당히 많이 공감이 됐거든요. 다이소나 그런 데에서 뭐 밥그릇이나 그런 거 몇 개 사지도 않았는데 막 5만 원 나오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공감이 잘 갔어요. 그리고 특히 이거는 이제 예체능 지망하는 사람들한테 좀 많이 공감되는 이야기인데요. 내가 선택했지만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나? 나 이미 이거 선택했고 나 이 길 아니면은 딱히 이제 먹고 살 길도 없는데 그리고 특히 막 그림도 잘 안 그려지는데 그때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우르슬라가 명대사라 하는 굉장히 힐링이 됩니다. 힐링 받고 싶을 때 보는 영화로 두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살짝 고급 디저트의 느낌은 있어요. 배부르진 않아. 그 영화적 포만감이 있진 않거든요. 조금 부족해요. 근데 맛은 있어. 서울에서 먹는 고급 디저트의 맛? 다음은 이제 붉은 돼지. 이것도 지브리를 좋아하면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이 돼서 다시 봤었는데 파시즘이 될 바에는 돼지가 되겠다. 비행, 활공 액션이랑 그런 거 다 있는 건 알지만 제가 어렸을 때 이거를 TV에서 지나가다가 했어요. 그냥 막 돌리다가 접했어. 제가 그때 느낀 감정이 뭐였냐면 저 영화는 절대로 안 봐야겠다가 그때의 감정이었어요. 왜냐면 여기 나오는 붉은 돼지 포르코가 굉장히 멋있고 낭만적인 캐릭터지만 제가 그때 어렸을 때 당시에는 분명한 그런 호불호가 굉장히 강했었어요. 물론 내용도 훌륭하고 그렇지만 저는 지브리를 좋아하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폼포코 너구리 대작전. 이제 숲에 사는 너구리들이 뉴타운이 건설되면서 숲을 다 밀어버리려고 해요. 인간들이. 이제 거기에 너구리들이 변신술로 맞서 싸우는 내용인데 저는 이것도 지브리를 좋아하면 두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도 좋고 내용도 좋고 되게 재밌거든요. 근데 저는 중간중간 몰입을 깨는 포인트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주인공들이 너구리다 보니까 몰입을 이제 너구리한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너구리들이 그 투쟁을 이제 변신술로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인간들이 죽습니다. 기사에도 나와요. 3명 사망. 저는 그 순간 왠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좀 하면서 몰입이 거기서 깨졌어요. 살짝. 그리고 섬뜩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인생은 아름다워 보면은 이제 뭐 그냥 안 좋은 상황에서도 일부러 웃기게 뭐 희화하거나 그런 식으로 뭐 개그를 치면서 웃음으로 넘기는 포인트가 있잖아요.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제가 그런 부분 영화에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폼포코 너구리 대작전에서도 그런 인간들이 죽었지만 작전을 성공했을 때 너구리를 축제를 하거나 변신을 못하는 너구리를 데리고 그 보물선을 타고 이상향으로 뭐 떠난다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상 죽으러 가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을 이제 막 춤추고 노래하고 하면서 연극의 느낌을 주면서 했는데 저는 그게 뭔가 섬뜩하게 느껴져가지고 그리고 나 옛날에 그 샤머킹 그 만화에서 봤을 때도 그걸 의아했는데 이 너구리들을 변신술 하면 자꾸 그 음랑 그 흔히 말하는 그 풀알줄이를 너무 이용하는데 저는 그게 은근 거슬려요. 호불호가 갈린 포인트라고 생각해서 그럼에도 내용은 굉장히 좋습니다. 다음은 이제 제가 지브리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 있는 귀를 기울이면입니다. 방황하는 여자 주인공이 이제 꿈이 확고한 헤이지를 만나면서 일어난 일들인데요. 이게 작가를 지망하거나 아니면 공모전을 내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갑니다. 아, 이래서 이걸 가장 좋아하는구나. 그게 딱 느껴졌어요. 특히 제일 몰입되는 장면이 그 여자아이가 이제 처음으로 소설을 씁니다. 이 영화의 타이틀인 귀를 기울이면인데 이제 쓰고
그 세이지의 할아버지한테 한번 이거 제가 썼는데 읽어봐 주세요. 그 할아버지도 그 자리에서 다 읽고 이제 여자 주인공한테 정말 잘 썼구나. 굉장히 잘 읽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이제 여자 주인공이 울면서 거짓말 하지 마세요. 사실 저도 알아요. 이게 막 엉망진창이고 쓰레기라는 걸 그 장면이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갑니다. 이렇게 작업을 했을 때는 이게 재미있는지 없는지 물론 그리고 그렸을 때 나는 재밌다고 쓰는데 그걸로 이제 다음 날이나 아니면 한 일주일 뒤에 보잖아요. 그러면 진짜 엉망진창이고 굉장히 쪽팔려요. 그냥 쓰레기를 보는 느낌인데 그 감정이 굉장히 공감이 간다. 그래서 힐링 받고 싶을 때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걸 몰랐는데 예전에 유튜브에서 무슨 막 공부할 때 로티파이 거리인가? 막 그거 소녀가 뭐 책상에서 끄적끄적거리고 막 노래 그냥 재생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여기서 떠왔더만 보니까 그 장면이 있어요. 아예 대놓고. 그래서 그런 인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하다. 그리고 다음은 지브리의 역작으로 평가되죠. 이건 당연히 시간 내서 볼만한 영화를 보는데 모노노케 히메부터 살짝 색깔이 달라져요. 실제로 여기 모노노케 히메에서부터 제가 알기로는 컴퓨터 CG가 들어간 걸로 알고 이제 내용을 말하자면 아시타카라는 청년이 이제 재앙신에게 저주를 받아 서쪽인가? 서쪽에 있는 사슴신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찾아가면서 이제 어떤 인간과 자연의 싸움 그리고 공존에 대한 걸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서 저는 제일 좋은 게 빌런이 없는 게 좋았어요. 저는 그런 영화를 좋아하거든요. 빌런이 없는 영화. 그러니까 사실 인간이랑 자연이랑 이렇게 대립을 보여주는데 인간도 인간 측에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자연도 당연히 이유가 있고 아시타카라는 주인공이 이제 그 사이에서 공존을 위해서 조율하는 이야기인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남자 캐릭터와 여자 캐릭터 이제 아시타카랑 산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은 보면서 이해가 되는데 살짝 이해가 안 됐던 게 이게 아시타카가 사슴신을 찾으러 마을을 떠날 때 마을 소녀한테 그 흑요석 목걸이를 받거든요. 근데 그 흑요석 목걸이를 나중에 이 산한테 줘요. 나는 그 장면 보고 아니 아시타카가 완벽한 인간처럼 그렇게 보여줬었는데 이런 면도 있구나. 아시타카 마을에 어떤 그런 뭐 흑요석을 준다거나 그런 문화일 수도 있는데 그래 역시 잘생긴 사람들은 다르다. 그리고 여기서 명대사죠. 살아라. 그대는 아름답단가? 뭐 너는 아름답다. 그게 물론 산이 외견도 아름답지만 아시타카 어떻게 보면 자연이랑 인간의 공존 그런 이상향을 바라고 그리고 그러려고 노력을 하는 인물인데 산을 그걸로 본 것 같아요. 이제 본인의 이상향? 이제 자연과 인간의 어떤 공존하는 모습? 근데 이제 아이러니한 게 반대로 인간 쪽에서도 배척당하고 이제 자연 측에서도 배척당하는 이제 승송이들이 이제 습박 돌 던져 그러면서 이제 컷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엔가치로의 행방불명. 이것도 당연히 시간 내서 볼만한 영화. 지브리의 대표작이라 손에 꼽으라면 어느 정도고 신들의 나라에서 이제 탈출을 하기 위한 과정, 성장 스토리를 담은 이야기인데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 이제 센이 처음에 터널을 지나서 신들의 세계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들어갈 때 엄마한테 이렇게 매달려서 간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겪고 나서 성장을 하고 다시 돌아올 때도 엄마한테 이렇게 매달려서 오는 거예요. 보통 이제 이야기를 쓸 때 성장을 했으면은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처음과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러지 않고 똑같이 엄마한테 기대서 오는 모습이 되게 저는 새로웠다? 그게 굉장히 좋았어요. 마지막에 이제 머리끝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고양이의 보은인데 되게 재밌나 하고 보다가 제가 고양이 보은을 먼저 보고 나중에 귀를 기울이면 봤거든요. 근데 보다가 뭐야 이거 고양이 보은에서 나왔던 남작이랑 못생긴 고양이잖아. 이것도 지브리 작품이었구나 하고 그때 알았어요. 솔직히 너무 어렸을 때 봐서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아마 여자 주인공이 고양이가 돼가지고 고양이 세계로 들어가면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그냥 기억나는 게 그런 좀 뭔가 여자 주인공이 이제 고양이화가 이제 펄이가 돼가는 거랑 기억상으로 굉장히 짧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 편하게 보는 영화 아니면 지브리 좋아하면인데 영화 런닝타임도 어떤 그 접근성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편하게 보는 영화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하울의 움직이는 성.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유명한 음악을 꼽으라 하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아마 이 인생의 회전목마 쿵딱딱 쿵짝짝 하면서 그게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으면은 중학교 때 음악 시간에 이제 수행평가로 악기를 하나 치라고 해요. 그러면은 피아노를 치는데 피아노 세 곡 중에 하나였어요. 이제 첫 번째 이제 젓가락 행진곡, 두 번째 뭐 이상한 거 있었고 세 번째가 이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엄청난 영향력이 있었고 그리고 하울이 엄청나게 잘생겼다.
어렸을 때 영화에서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 내용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면은 당연히 이제 미녀와 야수 그 클리셰로 내려오고 그냥 본인을 찾아가는 과정 그런 걸 이제 덧붙일 수는 있겠지만 어렸을 때 봤을 때는 색감이 굉장히 이쁘고 정신없다는 느낌을 굉장히 받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밈이나 그 캐시퍼가 이제 막 계란이랑 베이컨 굽는 그 먹방 장면은 아직도 기억나기 때문에 시간 내서 볼만하지 않나. 그리고 다음은 이제 되게 사랑스러운 영화죠. 벼랑이의 포뇨. 노래도 유명하죠. 막 포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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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물고기. 저는 이걸 주자면은 이게 힐링하고 싶을 때 아니면 편하게 보는 영화인데 포뇨가 이제 바다 위를 구경하고 싶어서 나갔다가 소스케이라는 소년을 만나면서 인간이 되고 싶어하는 인간이 되는 과정을 그린 이야기인데요. 언제 처음 봤냐면은 제가 초등학교 때 종이 접기 부였거든요. 종이를 접고 있잖아요. 교실 맨 모서리 부분에 TV가 하나 있어요. TV가 있는데 거기에서 영화를 하나씩 틀어줬단 말이에요. 저는 처음 봤을 때 되게 뭔가 징그럽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 생과 치로에서도 나오는데 이 아동 캐릭터를 표현할 때 어안으로 표현하거든요. 눈과 눈 사이를 멀게 표현해요. 근데 거기까지 잡을 수 있었는데 이게 나중에 포뇨가 소스케이를 만나러 이제 바다 위에 올라갈 때 파도를 타면서 이제 동생이 물고기들을 막 밟으면서 달리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되게 무서웠어요. 그리고 르랑 맘마레가 있거든요. 바다에서 처음 그 등장하는 씬이 있어요. 물이 이렇게 깔려가지고 올라오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장면이 되게 무서웠다. 물론 지금 다시 봤을 때는 되게 사랑스러운 이야기인 건 알지만 그때 당시에는 되게 무서웠다. 이것도 편하게 보는 영화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작품은 이제 마루 및 아리에티. 이것도 남자 주인공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남자 주인공이 심장병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하기 전까지 이제 요양차 시골에 있는 외할머니 댁에서 지내기로 하거든요. 거기에서 아리에티를 만나면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편하게 보는 영화에 두도록 하고요. 이 영화를 솔직히 진짜 엄청 재미있게 봤거든요. 이 소인들이 어떻게 사냐면은 인간들의 물건을 빌린다는 그런 이름에 사실상 훔치기죠. 사실상 도둑질인데 이제 빌리는 행위를 해요. 이제 설탕 필요하면은 그때 이제 설탕 가져가고 뭐 실 필요하면 실 가져가고 그런 모험을 할 때 이제 되게 작은 요소들이 있거든요. 식탁 위로 올라갈 때 양면 테이프를 이제 손과 발에 붙여가지고 올라간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배낭에 지퍼가 클립이라든지 그런 작은 요소들이 굉장히 재미있었고요. 그리고 보면서 처음에는 뭔 빌리기야 이거 훔치기 아니야? 그냥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예전에 우리가 사는 거 이거 다 막 후손에게 빌린 거다 아니면 뭐 자연에게 빌리는 거다. 그래서 이제 뭐 사용할 만치만 쓰고 이제 다시 뭐 돌려줘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감성을 노린 게 아닌가. 또 그리고 삶이 살다 보면은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야 어차피 나중 가면 다 죽는데 열심히 해서 뭐해. 이게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던지는 얘기 아주 재밌습니다. 다음 가구야 공주 이야기. 일본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게 가장 오래된 이야기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이제 현대에 맞게 재해석하고 색한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저는 이걸 개인적으로 요즘 시대에 시간 내서 볼만한 영화라고 느껴집니다. 이제 줄거리를 간단히 얘기하자면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대나무에서 나온 가구의 공주를 만나고 그 이후로 할아버지가 대나무 캐러 갈 때 대나무에서 막 이제 막 금나와 아니면 좋은 옷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할아버지는 이걸 하늘의 뜻이다. 이 공주를 이제 수도로 보내가지고 어떤 고귀한 아가씨로 키우라는 뜻이다. 그리고 그게 가구야 공주의 행복이다. 라고 진짜 순수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가구야 공주를 진짜 아가씨를 만들려는 이야기인데 요즘 시대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시대에서 말하는 행복. 우리나라 때면은 뭐 대학교 나와가지고 20살 때는 뭐 해야 되고 30살 때는 결혼해야 되고 40살 50살 때는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아니면은 이제 인스타에 흔히 말하는 나 이런 게 행복한 거다. 사실 각자 행복은 본인한테 달리잖아요. 아 나 이런 걸 할 때 행복해. 나는 이런 걸 할 때 행복해. 이제 본인의 기준이 돼야 되는데 시대상의 기준이나 그런 사회적인 기준 아니 남들의 눈치에 대한 기준 요즘 사회에서 굉장히 좋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제가 지브리에서 가장 제목을 잘 지었다고 생각하는 제목이 가장 좋은 영화입니다. 바람이 분다. 바람이 일본에서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바람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 뜻이 있잖아요. 살랑살랑 부는 바람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소망이나 뭔가를 바라다의 바람이 있고 그 두 개가 어울려진 진짜 그 제목이랑 스토리 내용이랑 줄거리랑
연출이랑 그냥 모든 게 한 박자가 다 어우러진 그런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빌런이 나오지 않는 걸 좋아해요. 영화에서 갈등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갈등한 요소를 어떤 시대상 아니면은 사회적인 나라 아니면 기술적인 한계 아니면 이제 본인의 신체적인 한계 그런 걸로 갈등을 주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추천하자면 시간 내서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금 지브리의 제일 최신 작이면서도 걔가 지브리의 역작을 모노노케 히메라고 표현한다면 미야자키 하야오의 역작은 아마 이거이지 않을까.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사실 굉장히 난해합니다. 그냥 굉장히 난해요. 굉장히 난해요.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그 화제 때문에 어머니를 읽거든요. 아빠가 재혼을 하면서 이제 살짝 그런 갈등이 있잖아요. 걔가 미워하지 않고 서로를 이제 신경 쓰고 잘해주려고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근본적인 걸림돌이 있잖아요. 처음에 봤을 때는 그거를 이제 뭐 해결하는 그런 영화인가 하고 봤다가 이거 미야자키 하야오가 나 지금까지 이런 세계를 만들어 왔고 이제 너희들만의 세계를 만들어라. 미야자키 하야오가 다음 세대에게 던지는 메시지? 라고 느껴지는데 저 이것도 지브리를 좋아하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들은 제가 사실 본 적이 없어요. 넷플릭스에도 있는데 뭔가 얘네들은 손이 안 가더라. 나머지 애들은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보고 나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살짝 조정을 한다면 이제 뿌뇨를 이제 살짝 힐링받고 싶을 때 아이들이 나오는 게 뭔가 내용적으로 정신이 없는데 보면서 살짝 기분이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작품들 다 시간 내서 봐주시면 다 좋고 모두 다 시간 내서 볼만한 영화이지만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 티어라는 거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